안녕하세요. 이장님 부동산TV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그리고 의무사항 그리고 간단한 세제때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렌트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새로 바뀐 부분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특히 조정지역에서 세제 혜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법 큰 혜택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자도 전면 가세가 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함께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그리고 세제 혜택 의무사항.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등록 절차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두 번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세 번째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누르시고 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안내 사이트 렌트홈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세제 혜택, 그리고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렌트홈에서 직접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에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보시고 시간 되실 때 사이트 한번 접속해서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입니다.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며,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의 관련 법률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일반 임대소득자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입니다.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렌트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 그리고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민간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에 따른 구분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8년 이상입니다. 보통 8년 장기 임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4년 이상입니다. 4년 단기 임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으로 8년 장기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4년 단기의 단기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이 이렇게 렌트홈에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많이 혼돈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특법에 의한 4년 또는 8년에 임대 등록한 경우를 임대사업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도 가세를 하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4년 또는 8년의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렇지만 두 부류 다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용어가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있고,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시군구청에 임대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는 일반 자영업자와 같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현재 세법에서나 언론 또는 유튜브 등에서 용어가 따로 구분되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꼭 구분해서 쓰는 경우는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그리고 소득세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는 헷갈리지 않도록
시군구청 지자체까지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 그리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만 한 일반 임대사업자,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구분입니다. 표를 통해서 알기 쉽게 등록임대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법률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는 일반적인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세법입니다. 즉 등록임대사업자의 민특법은 일종의 소득세법의 특별법입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시군구청 즉 지자체에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까지 절차가 두 개입니다. 그러나 일반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모두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렌트홈입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이런저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연 5%의 임대료 정액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 등 이런저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라 하면 민특법에 의한 4년 또는 8년의 등록 임대사업자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소득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 임대사업자는 또 다른 일반 임대사업자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입니다. 예전에는 3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1호 이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이나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 예정인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표를 통해서 등록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 절차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모른다고 해서 등록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등록 조건을 확인합니다.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초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보통 주택가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리고 세무서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끝나면 취득세 등 세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은 세무서까지 갈 필요 없이 시군구청에서 일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렌트홈에서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렌트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소유 예정인자도 가능합니다. 소유한 자는 필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보통 말하는 등기부 등본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계약서 사본입니다. 앞서 표로 설명드렸던 신청 절차입니다. 이렇게 렌트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5번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즉 별도로 부가세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임대등록 예정인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 홈페이지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입니다. 8.2 대책, 9.13 대책, 그리고 최근에 12.16 대책까지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조정지역에서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 시 70%까지 공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면서 소득세 감면 때문에 임대등록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년 장기 75%까지 감면이 됩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올린 영상이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렌트홈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취득세와 재산세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 다른 세제에 비해서 관심이 덜합니다. 취득세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이하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200만원 초과는 85% 감면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신축이나 분양받는 경우의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재산세는 2세대 이상 임대할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최고 75% 감면입니다. 임대소득세 감면입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가세가 되면서 최근에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4년 단기 30%, 8년 장기 75% 감면입니다. 계속적으로 임대를 줄 경우, 특히 다가구 주택이나 소형주택, 오피스텔을 여러 채 임대 주고 있는 경우 등록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 양도세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혜택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더 이상 중과세 배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년 이상 50%, 10년 이상 보유 시 70%입니다. 양도 차익이 많아 팔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입니다. 비조정 일반 지역에서만 배제가 됩니다. 9.13 대책으로 조정지역에서는 더 이상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입니다. 2020년 말까지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해 줍니다. 잘 보시면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인상분을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임대 수입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임대소득 1,000만원까지는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질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4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의무사항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런저런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급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 후 3개월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잠금 기준이 아닌 계약 후 3개월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료 정액 제한입니다. 연 5% 범위 내 제한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입니다. 사실상 2년에 5% 제한입니다. 임대차 계약 작성은 일반 계약서가 아닌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복잡하고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설명 확인 의무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서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기간 준수입니다. 중도 해지 매각 시 과태료가 3천만원입니다. 1,000만원에서 최근 인상이 되었습니다.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는 경우 매각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은 계속적으로 축소되면서 반대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3일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임대 의무기간 중 미임대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런저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렌터홈에 나와 있는 내용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변경 시 3개월 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포괄적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양도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대료 5% 제한입니다. 의무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 유지 시 5% 제한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등록 시점에 현 임차인과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제한입니다. 공실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입니다.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설명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정부기관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게 5% 임대료 정액 제한입니다. 임차인 혜택도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증가,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감소. 지금은 많이 변절이 되었지만 이게 원래 추구했던 임대사업자의 방향이었습니다. 보도자료입니다. 19년 신규 임대사업자 74,000명 그리고 임대주택 14만 호 등록,
전년 대비 신규 등록 사업자 50.1% 감소, 신규 등록 주택 61.9% 감소, 누적 등록 사업자 48만 명, 누적 등록 임대주택 150만 호, 2020년 2월 4일 등록한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면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임대등록 숫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오피스텔의 신규 등록 비중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득세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는 여전히 매력적인 혜택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